여러분, 한국 주식시장에 진짜 큰 미스터리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지난 50년 역사 동안 정말 폭발적인 상승장은 딱 2번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세 번째 대세 상승장, 바로 그 문턱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시죠. 코스피의 50년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딱 보시면 1986년이랑 2004년에 아주 짧고 굵게 확 올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외의 시간은 어땠나요? 거의 40년 가까이를 그냥 옆으로만 쭉 정말 답답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얻은 별명이 바로 그 유명한 박스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최상욱 애널리스트가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주장을 하나 내놓습니다. 한국 증시는 딱 3번의 큰 상승장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횡보장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건 딱 2번뿐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한 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그 마지막 남은 한 번의 대세 상승장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역사를 쭉 보면 코스피가 정말 크게 올랐을 때는 그냥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뭐랄까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거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동력이 뭔지 딱 보입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상승기, 이때는 바로 민주화였어요. 우리나라가 신흥국에서 중진국으로 레벨업하면서 와, 지수가 무려 8배가 뛰었습니다. 8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와 물결을 타고 우리가 중국의 핵심 파트너가 됐을 때죠. 이때도 지수가 2배나 올랐어요. 공통점이 뭐죠? 둘 다 그냥 평범한 시기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 자체가 바뀐 거대한 전환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과연 세 번째 전환점이 오고 있는 걸까요? 최상욱 애널리스트는 그렇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판, 바로 미국 밸류체인의 핵심 멤버로 편입되고 있다는 정말 파격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이 과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화학, 철강, 조선 이런 걸 팔아서 먹고 살던 시대, 경기를 엄청 타는 산업들이죠. 근데 오른쪽 미래를 보세요. 이제는 미국을 상대로 반도체, IT, 바이오,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산업으로 승부를 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주력 상품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 경제의 DNA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큰 주장을 하려면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겠죠? 네 말이 맞다는 증거를 대봐라 할 수 있잖아요. 놀랍게도 그 결정적인 단서가 다들 그냥 스쳐 지나갔던 환율 데이터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데요. 원래 우리나라 원화는요, 중국 위안화랑 거의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위안화의 그림자다 이런 말까지 들었죠. 왜냐? 우리가 중국 경제에 깊숙이 엮여 있었으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 완전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원화가 갑자기 위안화가 아니라 일본 엔화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죠? 대표적인 미국 경제 동맹국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경제의 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애널리스트는 훨씬 더 대담한 예측을 내놓아요. 우리가 그냥 미국의 부품 공급처가 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거에 미국의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대만이 차지했던 그 핵심적인 역할까지 통째로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동아시아 경제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수준의 엄청난 이야기죠. 자, 그럼 좋습니다. 경제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고 칩시다. 이게 그래서 우리 투자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 이론이 진짜 맞는다면요, 앞으로 우리가 코스피를 바라보는 관점, 시장이 우리 기업들을 평가하는 눈높이 자체가 180도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과거의 코스피는요, 전형적인 PBR 시장이었어요. PBR이 뭐냐면 쉽게 말해 이 회사가 가진 땅이나 공장 같은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싸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화학, 철강, 조선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이 중요한 산업들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반도체, IT,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은 눈에 보이는 공장보다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 건지 그 미래의 수익 창출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평가 기준도 PBR이 아니라 PER로 바뀐다는 겁니다. PER은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어떤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PBR 시장에서 PER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건 단순히 용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재평가를 불러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서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묻어두는 시대는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이라는 연못에 물 자체가 바뀌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낚싯대를 던져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코스피 200 지수죠.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앞으로 성장할 건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덩치만 크면 자동으로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최상욱 애널리스트가 이걸 수질 관리가 안 되는 연못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반면에 최근에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밸류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달라요. 꾸준히 흑자를 내고 성장성도 좋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잘 주는 그런 알짜배기 기업들만 깐깐하게 골라서 담은 지수입니다. 말뿐이 아니냐고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 밸류업 지수가 코스피 200보다 무려 15%포인트나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그냥 좋은 기업을 고르는 이 간단한 필터링이 실제로 엄청난 성과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내놓는 최종적인 솔루션은 바로 밸류업 액티브 ETF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과 좋은 밸류업 지수를 따라가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한 30% 정도는 펀드 매니저가 자기 판단에 따라 더 유망해 보이는 종목을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유연성까지 갖춘 상품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이름에 밸류가 들어갔다고 해서 옛날처럼 PBR 낮은 그런 주식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밸류는 우량한 퀄리티와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의미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 한국 증시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대담하고 또 새로운 시각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 투자자들을 괴롭혀온 이 박스피라는 꼬리표. 과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 답답하고 지긋지긋한 상자를 깨부수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시장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성장 시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